이렇게 내용 준비해서 지금 중3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현재 고1, 2, 3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그 카페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냥 내신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 특기자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내용 편집한 거는 유튜브 계정, 여기 KNS 어학원 계정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4학년도 이후의 대입과 외고에 대한 오해와 이해. 예. 우선 너무 많은 설명회에서 이미 얘기가 많이 된 부분은 제가 아주 빨리 넘어가고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 고교를 들어가기 전 학생들은 이렇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고교에 간다. 네. 그리고 현재 그 재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그 정신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지금 다소 뭐 내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고 있고 진행성 내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제가 뒤에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멘탈을 챙기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일과 가슴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융화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마음이 커지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고교 시절은 물론 점수도 실력도 키우는 시간이지만 마음도 키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잘 적응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요. 사실 2번, 3번을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는 수능이 정시 확대가 됐으니 어떤 고교를 막론하고 수능을 1순위로 해라.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물음표를 놓습니다. 물음표. 요게. 그리고 3번. 요 다음은 이제 학생부 교과가 중요하다. 교과.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다 이거죠. 숫자가 글자를 이긴다. 네. 이런 얘기도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일반론보다 사실은 학교별로 다르고요. 개인별로 사정이 더 다릅니다. 그와 그녀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설명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개별 상담이겠지만 이렇게 그냥 수능이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교과가 중요하지 비교과가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는 이미 너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학교별로 그다음에 학생별로 이게 분명히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일반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다 뭐 직업도 그렇습니다. 의사도 의사 나름이죠. 뭐 판사도 판사 나름이고 검사도 검사 나름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도 학생 나름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수능은 이제 현재 고3부터 중1까지는 같은 수능을 봅니다. 같은 수능을 보고 이게 이제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의 수능 적용 첫 해죠. 올해가 수능 적용 첫 해입니다. 네, 첫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문이과의 벽이 없어져서 수능도 마찬가지로 공통문항은 문이과 가리지 않고 같이 풀고 같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가 말하자면 체급이 다른 애들하고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이 문과 애들 내신이 약간 하향 조금 떨어졌습니다. 소폭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상위권 학생 그냥 어느 고등학교든지 전교 한 30명 정도 되면은 그 중에 한 20명은 이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취업 문제도 있고 의대 열풍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뭐 딱 1등부터 20등이 이과를 가고 20등부터 30등이 문과를 가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30명이라고 치면 대략 20명 정도는 이과를 간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치면 지금 수능 응시생을 어쨌든 40만 기준으로 보면요. 1등급 인원이 이제 16,000명이 되겠죠. 4%니까. 그 중에 이과가 이제 9,600, 문과가 6,400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강남권 일반고는 또 여기는 다 이과 열풍이 불었고 또 이미 강남 일반고 내신 수준은 거의 그 특목고 수준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이과 애들하고 수학 경쟁에서 예, 내신 산출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문과생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우리 애가 문과생이다, 뼛속 깊이 문과다. 그러면 이제 외고는 전부 다 문과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바람직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가장 걸리는 거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외고에 가면 내신상이 굉장히 불리하고 또 이제 블라인드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실 건데 이미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대학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친절하게 학교별 인원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공개를 합니다. 외고 국제고 인원이 블라인드를 했었던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외고 223명, 220명 차이 없죠. 네, 국제고는 똑같습니다. 40명, 41명 변화가 없습니다. 네,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연고대도 보겠습니다. 연고대 총 입학생이 연대가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고대는 좀 더 많습니다. 거의 4,000명 가까이, 3,900명 이렇게 되는데 외고 국제고 학생 수가 대학 알림이 이렇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400명대 후반 거의 500에 가깝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죠. 거의 차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올해도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UIC를 채워야 됩니다. UIC에 UD가 있고 하스가 있고 ISE가 합쳐서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인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외고나 그 전국 단위 자사고, 전사고, 김천고 같은 학교, 외대부고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거의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좀 다릅니다. 고려대학교는 원래 연대보다 더 많이 외고생을 합격이 된 학교입니다. 600명대. 재작년에 그렇고 작년에 100명이 줄었어요. 이 이유는 특기자가 100명이 줄었죠. 문과 계열 뽑던 특기자 인원이 이렇게 줄었고 올해는 다시 이제 더 줄기 때문에 올해 예상은 예상입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연고대 예상인데 연대하고 이제는 고대가 비슷하게 전개가 될 거다. 어쨌든 입학생 기준으로 하면 10%는 넘죠. 네. 연대, 고대 걸어다니는 애들 중에 열에 한 명 이상은 이제 외고, 국제고 학생인 겁니다. 네. 그리고 서성한도 보겠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흔히들 뭐 서강대학교가 외고생을 잘 안 뽑는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이 학교 자체가 그 인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강대 인원은 2,000명이 안 되고요. 성대, 한양대 보면 성대는 4,000명이 되는 학교니까 학교 사이즈 자체가 2배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서강대학교가 그 문과가 강세인 학교 아닙니까? 이과 쪽은 공대도 몇 개 없고 자과대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가 많은 학교니까 사실 비율로 보시면 외고 국제고 비율이 성대나 한양대보다 더 높습니다. 비율은.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 적분을 다 같이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가 넘는 게 서강대학교고요. 성균관대학교는 10% 좀 안 되죠. 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카페에도 다 올려놓을 테니까 컬러풀하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공대로 유명한 학교니까 원래 문과생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7%, 5% 수준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를 했지만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외고만 따로 이렇게 분류를 제가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뭐 전국 외고를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성학원 일을 할 때는 문이과를 다 좀 골고루 많이 했었었는데 KNS에서는 주로 문과가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외고생이 많이 옵니다. 외고생이 뭐 전국을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뭐 인서울 4대 외고가 아무래도 저희 학원이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대원, 대일, 그러니까 D2죠. D2. 대원,
근데 대1이나 대1이나 다 뒤에 자리가 1이죠. 1도 1인 거고 1도 1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 학원하고 이제 학교랑 이제 한영, 명덕이 인서울 4대 외고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골고루 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30곳이 있고요. 외고는 한 5천 명 좀 넘죠. 5천 명 후반대. 그중에 이제 서울대를 그룹을 이렇게 그냥 편의상 4개 그룹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고 그룹을. 그러면 1그룹 고등학교는 서울대를 수시로 30명 이상 가는 학교. 요 가로 안의 숫자가 서울대 숫자입니다. 명덕, 대일, 한영이 다 20명대 보이죠? 그 다음에 10명대로 보내는 학교들은 수도권의 고양 외고, 대전 외고가 의외로 강세입니다. 경기, 안양 정도, 수도권과 대전. 그 다음에 이제 5명 밑으로 가는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서울 4대 외고라 하면은 보통 여기 S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서울대 인원이 30명대. 네. 그러니까 대원은 이제 30명이 넘지만 보통 20명대. 그다음에 Y는 이제 연세대 60명대. 예. 그다음에 K가 고려대학교 요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단순 합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S, Y, K 이렇게 더하면 150이 넘는데 그걸 그냥 딱 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7, 80명이 순수 합격자고 왜냐하면은 이런 애들은 사실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쓰면 한 개 대학 붙기가 더 어렵죠. 하나를 더 붙습니다. 뭐 S 되고 Y 되고 S 되고 K 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격을 2곳 이상 하는데 몸은 하나니까 등록은 한 곳을 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 학교들은 거의 서영고에 한 100명 가까이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밑에 이런 쪽은 한 80명 선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냥 전국적으로 보시면 네, 3개년도를 비교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뭐 여기 있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학교들이 모두 다 합격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목 자사고들이 어쨌든 과거의 좋은 시절은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어쨌든 문과, 이과가 같이 있는 학교고 대원외고는 문과만의 실적으로 저 정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고교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결과 이렇게 나와서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강남 쪽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미 저희 카페에 제가 잘 올려놔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왼쪽이 그 강남 17개 고등학교 중에 남고 실적입니다. 수시정시 서울대 합격자 순서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서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휘문, 중동, 단대부고는 일반고지만 거의 뭐 자사고급의 수준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명진선, 경기, 은광 거의 순서죠. 그다음에 이제 공학이 조금 약합니다. 공학이 이런 학교들이 좀 약하죠. 합격 인원이. 현대고가 작년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24명으로 잘 갔고 서초 지역도 남고, 여고 랭킹, 공학 랭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파, 강동 이렇게 서울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건 강남에 있는 17개 고등학교를 제가 신입생 수랑 이과반, 문과반 수를 정리한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 보신 바대로 그냥 좀 세다, 학력이 높다,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 수능 성적을 잘 내는 학교일수록 이과반이 많습니다. 지금 저 맨 왼쪽의 숫자는 입학생 숫자고 그 다음 숫자가 이과반 수, 그다음 문과반 수.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거의 뭐 400명 중에 350명이 이과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10반이 이과반, 2반입니다. 중동고도 9대 3, 현대고등학교도 공학인데도 7대 5 됩니다. 그리고 뭐 숙명여고는 여고인데도 이과하고 문과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내신
평가를 받을 때 어쨌든 이과 애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결코 녹록지 않겠죠. 강남 쪽에 학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과 중심인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쪽으로 와야 보면 압구정고등학교는 이과반이 2개고 문과반이 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오히려 이과 학생들은 이 압구정고에 가기를 좀 꺼려 할 수가 있겠죠. 반이 너무 적으니까 학생 수가. 그래서 뭐 내년에 또 한 반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꾸 이걸 이제 이 전원 정보가 퍼져 나가니까 장차 이과로 진학할 학생들이 압구정고를 또 피할 거란 말이에요. 청담고는 또 이사도 잠원으로 가고요. 그런 이슈가 있고 그렇죠. 네. 다음으로 이제 여기 서초입니다. 서초구는 학교가 많진 않죠. 10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사고죠. 노란색은 자사고입니다. 노란색의 자사고들은 역시 이과반이 많습니다. 여고도 반반이나 되고요. 서울고, 상문고가 라이벌 학교죠. 서울고는 이제 과중이면서 공립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과가 많은 편이고, 상문고가 문과, 이과가 좀 비슷한 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덕여고는 문과가 많죠. 확실히 여고 많고, 네. 양재고, 서초고, 언남고도 비슷하거나 이제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력이 높다,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 수능을 잘 본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 이과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송파 쪽까지 보겠습니다. 송파에 있는 유일한 자사고인 보인고, 남고죠. 9대 3입니다. 이과반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늘색 있는 학교는 이제 그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중이 많고, 이쪽은 가면 확실히 어때요? 문과반이 좀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강남하고 그 송파구의 학력 차이가 이런 반수에서도 약간 묻어나죠. 네, 묻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 또 다른 점 하나를 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 참고하실 부분이에요. 이 동네에 계시면 여기 재수학원들이 많이 더 생기고 있잖아요. 강남 특히 원래 대치권에는 재학생 학원이 있었지 재수생 학원이 많진 않았습니다. 불과 생긴 거 2, 3년 전입니다. S학원이 먼저 생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D학원까지 들어와서 지금 여기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재수 비율이 이쪽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쪽으로 아예 여기에 차린 거죠. 그 재수 공장들이 여기에 이렇게 학원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무려 제일 재수 비율이 높은 랭킹 1은 강남 서초구의 남고입니다. 네. 60%가 넘어요. 이거 학교 알림이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60%가 넘고 그 다음이 공학이고요. 원래 여고는 재수 비율이 50%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절반가량이 재수를 합니다. 강동, 송파 여기 N수생 비율 높은 서울 지역구, 이 언론 보도에도 나온 겁니다. 강남, 서초 53%인데 남고는 60%입니다. 남고는. 네, 60%가. 여기 애들은 만나면 남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4년제인데요.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에 비해서 외고는 재수 비율이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거의 수시로 현역으로 많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점도 한번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외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외고 1, 2학년을 위한 꿀팁이라고, 이제 합격, 이제는 분석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비교해서 결정한다 해서 비결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비결. 외고 학생을 위한 스카이 합격 비결은 제 오랜 경험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이과로는 못 가지만 문과에서 이제 국제학부 및 어문 계열에는 외고가 뭐 최적화돼 있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연세대 UIC입니다. 연세대는 UIC가 무려 거의 공대까지 합하면 400명의 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외고생들에게 굉장히 큰, 연세대를 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뭐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진입 장벽이 두 가지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는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도 학과 홈페이지에는 영어로 수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국어로 수업하는 수업도 있고요. 근데 연세대학교 U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영어로 수업을 하죠. 하스는 일부 이제 다 근데 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입장벽은 이제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죠. 이들 대학이 외국인 교원이 많아서 그런지 이들 인건비, 뭐 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거의 의대 수준의 등록금입니다. 네, 공대를 넘어서 의대 수준의 높은 등록금을 라는 그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또 더 그렇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런 대학들을 하나씩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연세 UD가 아래쪽에 114명.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쪽이 더 말하자면 선호도가 높다. 선호도가 높다는 거는 좀 어렵다. 밑으로 갈수록 뭐 그렇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D와 하스는 전형이 다릅니다. 하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자소서도 국문이고 면접도 국문으로 합니다만 UD는 특기자 전형이라서 자소서 형식도 다르고요. 영문이고 그 영어 면접을 하죠. 수능 최저는 UD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적합한가를 놓고 보면 일단은 영어 역량이 최고여야 됩니다. 그냥 고가 아니라 이거는 수업, 보고서, 토론 모든 걸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일부 외고 학생들도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은 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 국제외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7, 80%가 되고요. 그런데 워낙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 최저는 좀 못 맞출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아주 정밀하게 보지 않아도 한눈에 봐도 얼핏 봐도 특기자다 보일 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스는 올해부터 요게 생겼습니다. 수능 최저가. 그래서 영어 1이면 이제 과거 대비 영어는 지금 어쨌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서 원점수 90 이상이니까 외고생한테는 우스운 거 아니냐 싶은데 실제로 보면 외고생들도 비율이 한 30-40% 밖에는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뭐 1등 외고라고 하는 D외고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녹록하게 볼 게 아니고 이게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하스의 합격 내신은 어떻게 되죠? 수능 최저가 없을 때보다는 내려가겠죠. 이 수능 최저와 합격 내신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내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보다 분명히 하스는 소폭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특기자 정도는 아니어도 내신 영어 및 영어 관련 활동이 강점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는 좀 복잡합니다. 45명을 선발하는데 3가지 전형으로 찢어서 선발을 합니다. 학교장 추천으로도 5명을 뽑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자로도 20명. 그 다음에 특기자라고 볼 수 있는 계열 적합형으로도 2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올해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합5, 4합 7, 계적은 수능 최저가 없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하스가 3합 6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1에 2합 5니까 3개를 합치면 6이 되죠. 3합 6이니까 요걸 잘 봐가면서 여기랑 여기랑은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로 어쨌든 연고대 이하로 이화여대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제학 특기자나 어학 특기자 중에서 중문, 불문, 동문, 영문, 영어 쪽에 이제 공인 어학이 있다든지 뭐 AP가 있다든지 뭐 이런 교외 활동한 게 많으면 교내외 활동이 많아서 그걸 채울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대를 쓰게 되겠죠. 결정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쓰겠죠. 정시로 이대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야 수시에 이화여대를 어쨌든 쓰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숫자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 위가 그러니까 내신의 지원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의 지원 범위. 그래서 내신이
물론 이게 이제 일반 고일 때와 특목고 학교별로 고교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년도 우리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전 일반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에서 2등급 안에 있어야 되겠죠. 교과 전형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최상위 대학의 교과 전형인데 요즘은 뭐 추천형이라고 이름을 일부 대학은 하고 있고 어떤 대학은 뭐 면접형 뭐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교과 전형일 때는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일 때는 2 넘어가면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종합은 이렇게 종합 중에서 이제 활동 우수형 UIC가 아닌 일반 학과를 말합니다. 근데 일반 학과 중에서도 사실은 인기 학과가 있고 비인기 학과 있잖아요. 뭐 연세대학교에서도 뭐 간신유생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뭐 간호대, UIC, 그다음에 생활과학대, 뭐 신학대학 이런 거는 또 스펙트럼이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넓게 좀 할 거고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이라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살짝 2가 아니라 2.5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서강, 성균, 한양, 이화가 올해 다 학교장 추천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별로 1에서 2 사이에 있는 쪽이 있고 2를 살짝 넘길 수 있는 쪽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이 종합전형 중에서 이제 국제형이니까 이렇게 내신 스펙트럼이 넓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5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거는 사례로 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대로도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그때의 교훈을 우리가 잘 접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U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종합국제형 특기자 UD는 내신 쓸 수 있는 범위가 대략 이 정도 내신이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이런 거죠. 4대 외고에서 가령 2.5 이내에 든다. 그러면 그냥 일반 활동 우수형을 쓰지 UIC는 안 쓰겠죠. 더 좋은 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학과나 뭐 심리학과나 경영경제나 이런 인기학과를 2.5 이내면 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2.5를 넘었으면 이제 연세대학교는 가긴 가야겠고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 아무래도 UIC를 노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려대 학업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서 어디가 입결해도 3말 4초라고 다 나옵니다. 입결이. 그러니까 딱 요 범위죠. 2.5에서 5 이내, 3말 4초까지 충분히 되고 고려대학교 뭐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성균관대학교는 학종에 두 가지가 있죠.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계모, 학모. 그 계모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서강대 학종, 한양대 학종, 이화여대는 학종 이름을 미래인재, 미인이라고 합니다. 여대라 그런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여기는 내신 범위가 이렇고 여기를 넘어가면 뭐 아예 학생부를 1도 보지 않는 연세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죠. 주로 이제 졸업생들이 아무래도 연식이 되면 논술에는 자연적으로 강점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주로 이제 졸업생들이 논술을 많이 씁니다. 여기 재종반 애들도 논술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요 포지션에 되면 이제 연고대가 제 아무리 뭐 전사고 특목고라고 해도 어떤 학생은 되고 어떤 학생은 안 됩니다. 5, 6등급에 스카이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 뭐 D외고, 뭐 일부 M 자사고 같은 데는 5등급이 스카이에 진입도 합니다만 사실 불안한 등급 아니겠습니까? 4에서 6 여기 포지셔닝은 되게 불안하니까 이제 공인어학이나 이게 교회 스펙을 좀 1, 2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데를 노린다. 그리고 어쨌든 원치 않지만 여기 중경외시까지도 이제 어문 계열 쪽으로 외고 같으면 쓰면은 여기보다 조금 밑이어도 붙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신 스펙트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진입장벽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등록금이 되게 비싸다. 네. 다 1,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대 수준이고 그래서 저기 그 안젤리나 졸리의 자식도 UIC, ISE 공대에 다니고 있죠. 예. 그런 건 있고 자,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